자, 우리가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를 대변했던 김현옥 시장, 그리고 YS의 오른팔이자 여당의 실세였던 문정수, 그리고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이 세 명을 왜 함께 이야기했었죠? 아, 잊고 있었네. 야. 선거판에서 만난 거야. 그럼요. 자, 이 세 명이 드디어 1995년 제1회 부산시장 선거전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대진표가 진짜 이 스토리를 아니까 더 놀라워요. 야, 지금 진짜 우리가 재밌다. 너무 긴 역사와 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조명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저도 얘기해놓고. 이런 빌드업이 있었네. 오. 아, 대단하시네. 자, 당시 민주자유당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던 문정수 씨, 어느 날 김영삼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어요. 대통령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부산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시장도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니까 첫 번째 민선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 부름이 있어서 갔더니 부산시장 나가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부산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산시장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첫 번째 민선시장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시장 중요한 거, 부산시가 중요한 거 이걸 강조를 하셔요. 그래 불러놓고 별 내용은 없고 부산시가 중요하고 부산시장도 중요한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끝났어요. 대통령께서 부산을 갔으면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기대에 부응을 해보자. 가서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그래서 부산시장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노무현, 김현옥 이 둘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조순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부시장으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90년 3당을 합당하고 난 이후에 92년 총선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시고 부산은 이제 완전히 보수의 땅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데 대해서 노 후보님은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95년 선거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었죠. 없었는데 지금 이대로 두면 부산은 완전히 보수의 땅이 되고 부산의 민주주의는 끝이 난다. 내가 도전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죠. 그 당시에 부산시 설계한 설계도면이 그 지하에 부산시 지하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서 내가 민선이 되면은 자기가 한 계획을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부산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그런 어떤 평소에 지론을 가져 있어가 가끔씩 이제 그런 거 조금 내비쳤는데. 놀랐죠. 다 놀랐죠. 아이고, 나가면 안 될 텐데. 그야말로, 교직은 정렴한 아닙니까? 정치 생활은 아예 그야말로 참 어렵다 하니까 그런 곳에 발로 디딜 할 때 참 이래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들어도 정말 서프라이즈! 너무 놀랍잖아. 이게 진짜 뉴스를 보면 진짜 속보야. 그리고 뉴스에 계속 메인에 올라올 수 있는 뉴스잖아.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탱되기가 좀 힘든 구조. 여기서 만약에 부산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김영삼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문정수 후보가 나온 거고요.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굉장히 강한 야성을 띄어다가 이제는 보수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상황이다. 이걸 이 상태에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주도 타파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었고. 김현옥 후보 같은 경우는 초기에 부산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사람으로서의 나름의
좀 지속적으로 부산을 좀 이끌어가고 싶은 욕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각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3명의 거인, 부산시장 레이스에 본격 출마를 해요. 초반 여론전은 어땠을까? 여론선거 1위. 오, 진짜 세 분이 박빙할 것 같은데 그래도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1위는 노무현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51.7%로 아, 크게 앞서 나갑니다. 절반. 이쪽으로 더 오세요. 예, 이쪽 오시고. 대통령이 부산을 살리겠다는데 우리가 힘없는 그리고 원외에 있는 노무현이 뭘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쳐다볼 때는 그 기대하기 힘든 상태죠. 그래서 야, 선거 이거 하나만 아닐까 했는데 당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의외로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해보면 가능성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50 청문회 할 때 청문회 스타로 그때 이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스타가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마음이 조급해진 문정수 후보 측. 이 상황을 뒤집어야 돼요. 그렇지, 뒤집어야지. 여론조사 51대 37이면 사실 아마 오차범위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겠지. 이 여론을 뒤집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바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을 하자. 선거 시작하기 전에의 삼성 공장 유치가 결정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또 예산 따오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정수 후보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앙의 대통령을 잘 모시고 중앙정부 협조를 잘 받아서 많은 예산을 갖고 와야만이 부산의 모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해준 이 문정수를 여러분 뜨겁게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자, 반대로 노무현 후보 캠프 측. 초반에야 개인적인 인기로 앞서 나갔지만 곧이어 어려운 현실이 닥치죠. 조직이 열세하다는 거. 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해요. 당시 49살 남산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김춘곤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부산 정서가 산당 합당 이후의 분위기란 것은 일부 말할 수 없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각 지구당의 한 80% 어떤 데는 90% 이상이 다 합당에 다 따라갔기 때문에 기존 당원들이 없잖아요. 운동원들이 없잖아요. 조직이 없잖아요. 여론조사는 우위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느낀 것은 아주 그냥 빈틈 털리지 정당으로서는. 문정수 후보는 사실은 개인적인 결점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통일민주당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노 후보하고도 가까운 분이에요. 힘들었죠. 다만 이제 그분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가서 집권 여당에 아주 힘 있는 시장이었고 부산의 모든 국회의원이 다 이제 문정수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다 하는 거고 우리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고. 자, 이렇게 선거 유세를 이어가던 1995년 6월 10일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변화의 바람이 감지가 됩니다. 아까 51, 37이었죠? 네. 그렇죠. 노무현 후보 33. 그렇지. 문정수 24.3. 가까워졌어. 무소속 출마한 김현옥까지. 김현옥 7.2. 무소속인데? 무소속인데 7점이라고요? 네, 7.2면 어마어마한 거야. 60년대에 김현옥 시장의 시정들을 본 중장년층들의 어떤 향수, 거기에 따른 지지세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 보죠. 그래서 나름 김현옥 후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는 존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캠프 측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말이 선거지 선거 운동한 걸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사무장은 마산시장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은 이제 사무장 안 차고 제가 뭐 재무지만 재무 뭐 돈을 줘야 재무 활동하지. 그리고 사람도 얻어 자기 얻어 좀 자기 밥 사 먹고 좀 그랬어요. 자,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노무현 후보. 그런데 뒤를 바짝 다가온 문정수 후보를 따돌릴 만한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자, 노무현 하면 뭡니까? 언변? 그쵸. 청문회 스타였죠. 그렇죠. 자, 노무현에게 가장 자신 있는 TV 토론과 연설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쟁점은 이 부산의 어려운 재원 확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자 유치를 하는 사람이 특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충분한 사업성이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함께 짜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막대한 돈을 우리가 버리네. 이선 낙동강 준설에서부터 오는 그 모래 상당한 양의 수입이 된다. 그리고 낙동강을 건설을 하면은 이건 뭐 세계적으로 보배입니다. 관민이 함께하는 어떤 공사와 아니면 제3섹터 방식의 어떤 관민이 함께 어울려져서 투자하는 방법도 좋으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부족 부분은 민자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당시에 TV 토론이 처음 하던 시기여서 굉장히 딱딱해요. 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선수라도 실력 발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TV 토론에서는 다소 잘했다, 역시 잘하네 하는 정도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고. 네 번의 방송사의 그 토론회 시작하면 나는 굉장히 불리할 줄 알아요. 불리할. 토론은 달인이니까. 그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한 번, 두 번 진행되면서 토론을 해도 그렇게 표를 까먹는다든가 점수를 까먹는다든가 내가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겠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선거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조용히 지내던 DJ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오늘부터 민주당 후보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저는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있고 유세할 권리도 있고 투표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 논리는 경상도에서는 그냥 그 민주자유당을 찍고 저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각 지역에서 그 당의 정당 후보를 뭐 균등하게 하면 뭐 같이 발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말하자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지. 이게 완벽하게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주의 부활로 익히는 거예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말로 익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 등권론이 나오고 김대중 씨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이번 선거는 조금 패배 쪽으로 기우는 쪽 그렇게 되는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등권론에 대해서 우리는 안으로는 이쪽하고 싸워야 되고 밖으로는 저쪽하고 싸워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이른바 DJ 정계 복귀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여기서 지역주의가 확 지금 불타 있는데 다시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를 복귀한다? 지금 선거 입하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했습니다. 요새 와서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립니다. 찍어줄라 했는데 당이 나빴어. 찍어줄라 했는데 요새 TV에 김대중 씨가 와 그래 자주 나오는지 그만 노무현이 보 다 깨진다 이런 소리가 좀 들리는. 이 당시만 해도 뭐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후에 대통령이 됐지만 이때만 해도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막 그 순위가 높지 않았던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죠? 좀 은퇴한 거고 이게 하나의 그 정계 복귀를 위한 빌미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서울 쪽에는 그 나름 뭐 조선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후보들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도 오히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노무현 후보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는 제발 좀 가만히 있었지.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네요.
자, 이런 DJ의 등장과 지역 등권론은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인물론으로 승부를 보자던 노무현 후보 캠프 측에 큰 직격탄을 안겼어요. 설상가상으로 가짜뉴스까지 돌기 시작해요. 부산의 호남민중 일동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당선시켜서 김대중 대통령 만듭시다 이런 문건이 나왔을 때 우리 이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다수가 이거는 저쪽 캠프에서 문정수 캠프에서 공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노 후보님은 내가 아는 문정수 후보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 우리 이런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주변에 일하는 분들이나 도우는 분들도 다 옛날에 함께 하던 분들이거든요. 나쁘게 대할 별 이유가 없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선거를 아마 상당히 페어플레이를 했어요. 선거 운동도 별로 인신공격 행동 이런 거 별로 없이. 저는 만약에 누가 막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은 그날 바로 이제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공격! 돌격. 돌격. 그때 당갔다 돌격 해가지고. 돌격. 선거 당일인 전날 6월 26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여론은 요동칩니다. 아, 마지막 이제 선거전 마지막 발표지. 하루 전. 와. 자, 6월 26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준비하세요. 노무현 38.5. 38.5? 아까 33에서 38.5. 조금 앞서 나갔어요. 네. 아까 24였던 문정수 47.9. 우와. 와, 전날 이렇게까지 역전된 거야? 네. 와, 대단하다 이것도. 제 벽보에다가 어떤 사람이 김대중 써놨더라고. 왜 너무 이름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시장실에 들어가서 부산시 살림을 사는 사람은 저 노무현입니다. 이기택 씨도 아니고 김대중 씨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추격에 성공한 문정수 후보 측, 과연 승리의 여신이 마지막 날까지 문 후보의 편이었을까요? 1995년 6월 27일 그날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 이제 최종 득표율을 공개하겠습니다. 문정수 후보 득표율 51.4%. 최종 당선 과반을 넘겼네. 넘겼어요. 제일 명쾌하게 듣고 싶은 부분일 텐데 제가 제일 명쾌하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치적 변화가 정치 구도에 이런저런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지 참 좀 예측하기 어렵고. 선거를 상당히 공정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가 내가 조금 이기고 나서는 바로 그날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선생님 사무실 직접 가서 만났어요. 아내가 가려고 민호를 많이 뛰었습니다. 고시장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서